조혜련이 축의금 1억. 축의금 1억? 약속한 이 사람. 박주희 변호사님, 뭐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축의금 1억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금액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절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조혜련 씨는 내가 너 결혼하면 축의금으로 1억 줄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사이길래 조혜련 씨가 축의금을 이렇게 1억 원이나 줄까라고 싶은데요. 그 행운의 친구를 지금부터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면 어떤 사이인지 확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학교 때 친하셨나 봐요? 같은 서클이었어요. 책 읽고 클래식 듣고. 터딩이야 불량 서클이지. 써니야, 아이고 우리 애기 사람들 많아가지고 여기 숨어 있어. 이리 와봐. 오고 엄마 안아줄게. 아이고 얘네들도 벌써 이제 10년씩 넘은 애들, 길고양이들. 얘는 내가 영화 옛날에 써니 찍을 때 데리고 와가지고 얘는 써니. 야, 영화 써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이담 아나운서. 저도 뭐 재밌게 본 영화인데, 그리고 물론 써니에 출연했는데 지금 홍진희 씨 맞죠? 네, 홍진희 상당히 씨 오랜만에 맞습니다. 봐요. 네, 오랜만이죠. 홍진희 씨 아직도 뭐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혜련 씨가 이제 축의금을 1억 주겠다 했던 분이 바로 홍진희 씨입니다. 홍진희 씨와 조혜련 씨는 소문난 절친이거든요. 절친이긴 한데 사실 홍진희 씨와 조혜련 씨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언니예요. 네, MBC 공채 탤런트로 이제 데뷔를 했던 홍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렇게 패션 리더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혜련 씨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사 짓고 언니 옷들을 막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홍진희 씨를 만나고 나서 패션을 알게 됐다.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두 분이 같이 뭐 해외 여행도 다니고 같이 뭐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같이 뭐 어디서 춤도 신나게 추고 이럴 정도로 가물을 함께 즐기기도 한다라면서 굉장히 절친한 사이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홍진희 씨 하면 정말 떠오르는 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화 써니잖아요. 맞아요. 써니에서 박진주 씨가 크면 이제 홍진희 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써니 영화 속의 내용도 학창 시절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오랜만에 다시 재회를 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조혜련 씨와 홍진희 씨 같은 경우에도요 30년 지기 절친이긴 하지만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가 한때 좀 싸웠다가 그래요? 다시 재회를 해서 또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정은 평론가님, 근데 축의금을 1억 원씩을 약속한 사이인데 뭐 싸울 일 있을까요? 근데 싸웠는데 네.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싸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절교를 아이고,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쯤에 네. 발생했던 사건인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진희 씨가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대본을 받았는데 대본 대사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는데 참 걱정된다라고 조혜련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조혜련 씨가 언니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혜련 씨가 본인이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홍진희 씨 매니저를 자청하면서 운전도 해주고 홍진희 씨 집에 가서 대본 연습도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루는 홍진희 씨 집에 가서 대본 연습을 이제 해주고 있었는데 새벽 1시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조혜련 씨가 나 간다. 나 좀 태워줄 수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홍진희 씨가 나 대본 외워야 돼. 너 택시 타고 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혜련 씨가 그냥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하필이면 비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아니 뭐 친한 사이끼리는 저 정도면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 조혜련 씨 입장에서는 홍진희 씨를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사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새벽 1시까지 도와주는 게 쉽지는 않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날씨도 화창하고 집에까지 가는 길이 험하지 않았으면 좀 덜 섭섭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택시가 안 잡혀서 집까지 울면서 조혜련 씨가 거의
30분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에 나와서 그 무섭게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많이 상한 거고 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니 나는 그 홍진희 언니 도와주려고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택시 타고 가라고 하냐. 그냥 마음의 문을 닫는 어떤 계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금가게 하는 사건이었냐면요. 네. 무려 5년 동안이나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았고 이날을 기점으로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하정은 평론가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글쎄,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비바람이니까 뭐 택시가 안 잡혀서 뭐 30분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일인가요, 이게? 조혜련 씨도 유명 연예인인데 새벽에 혼자서 집에 가라고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아, 그래요? 본인 차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일반인이야 뭐 대중교통 탈 수 있지만 연예인은 좀 감각이 다르거든요. 그 연예인이 혼자서 방거리를 터덜터덜 집으로 갈 때 그 느낌이 어떻겠는가.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그래서 온갖 서러움과 서운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서운함 때문에 연락을 끊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근데 홍진 씨가 그 당시에 바로 또 연락해서 무슨 일이냐 왜 연락 안 하냐 이랬으면 바로 또 화해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홍진 씨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홍진 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콜택시 불러서 가면 되지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큰일이라는 것 자체를 홍진 씨는 인지를 못했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홍진 씨 입장에서는 자기 코가 석자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12년 만에 드라마 복귀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대사량이 시나리오가 대사량이 너무 많아서 그거 외우는 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조혜련 씨하고 무슨 대화를 했건 조혜련 씨한테 연락이 안 오건 그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혜련 씨는 조혜련 씨대로 연락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이 5년이 흘러버렸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어느 날 방송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의 화해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빙자해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된 건데 그때 비로소 조혜련 씨가 그날의 섭섭함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홍진 씨가 아니 그걸로 기분 상해서 연락 안 했다는 게 제정신이니? 하고 얘기하면서도 아 내가 몇십 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적인 사람이 된 게 맞다. 뭐 그렇게 인정하기도 했는데 홍진 씨 말은 차라리 그때 서운하다고 말했으면 내가 바로 사과하고 시간을 이렇게 5년이나 보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화해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상황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지네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담 아나운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앙금을 다 풀었잖아요. 다 속이 시원하겠어요. 네, 5년이라는 세월이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렇겠죠. 또 워낙 좋은 사이니까요. 조혜련 씨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좋은 걸 어디 가서 보면 꼭 이제 보내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 우리 엄마, 시어머니 그리고 홍진희 씨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예요. 그리고 조혜련 씨는 이제 재혼 11년 차거든요. 맞아요. 조혜련 씨는 이제 근데 본인도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해요. 그런데 홍진희 씨도 외로움을 많이 탄다. 고양이 3마리와 살고 있긴 하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어느 날 홍진희 씨의 집에 갔는데 언니를 좀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심지어 좀 울먹이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작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조혜련 씨가 과연 홍진희 씨에게 1억 원의 축의금을 내는 날이 올까요? 저는 이런 댓글을 봤어요. 조혜련 씨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할 걸 뻔히 알고 크게 질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혜련 씨가 얼마나 홍진경 씨를 아끼고 정말 하는지. 그러니까 왜 환갑잔치 지금은 환갑 안 하려고 합니다, 다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 사실 조혜련 씨 입장에서는 지금 홍진희 씨가 외로울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하루 즐겁게 정말 하루를 보내는 그런 날을 마련해 준 거고 실제로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툭 던진 말일지라도 조혜련 씨의 그간의 어떤 그런 진정성을 생각을 한다면 조혜련 씨의 마음이 정말 아이고 우리 언니 정말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내가 뭐 잔치 안 버려주고 사랑하는 어떤 가정 속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1억이라는 어떤 그런 그 숫자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혜련 씨의 그 기대만큼 또 이렇게 홍진희 씨한테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 내겠습니다. 어쨌든 뭐 마음뿐만 아니고 어쨌든 꼭 홍진 씨에게 이렇게 축의금을 내는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 두 분의 우정도 앞으로도 변치 않고 영원하길 저희 뉴스파이터가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